오늘 해볼 작업은 퍼프덱스 쪽인데요. 이름은 베리에이셔널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베리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편하게 베리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퍼프덱스 애드작을 정말 안 하긴 하는데 그 안 한다는 게 좀 진심으로는 안 하거든요. 이게 좀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하기 싫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도 최소한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에어드랍 작업이니까. 그래서 기준은 보통 계정에 거래량 10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도 꽤 많은 편이긴 한데, 그렇죠? 뭐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딱 적당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100만으로 만약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렸을 때 아마 설명하겠지만 제가 하는 설명은 매번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차피 이 영상이 거의 처음이시잖아요. 그래 다시 설명드리면 퍼프덱스는 빌딩 기간이 되게 길어요. 기본적으로 하이퍼리퀴드가 1년 반이 넘었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VOI, V라고 하죠. 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년 정도? 걔는 이제 어그리게이터로 시작을 해서 오덜리가 좀 대표적으로 제가 에어드랍 했을 때고, 예전에 버텍스나 뭐 아크 그런 애들도 빌딩이 최소 1년이었고 아직 안 나온 애들 중에 뭐 GRVT, 백팩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퍼프덱스가.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두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은 초기, 두 번째는 거래량이 다 빠졌을 때. 그런 설명을 제가 했었는데 다음에 날 잡고 퍼프덱스 한번 다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전략을 세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제가 예전에 퍼프덱스는 하기 싫어라고 영상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블루핀 그때를 예로 들어서 아마 설명을 해뒀을 거예요. 뭐 그런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실 분 보시고 아니면 뭐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퍼프덱스는 베리나입니다. 그래서 베리나를 최소 100만 정도 채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라이터랑 같이 작업하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조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리나 한번 볼게요. 베리에이셔널 프로젝트는 아비트럼 기반입니다. 보통 이제 퍼프덱스가 아비트럼 기반인데 이 아비트럼에서 약간 퍼프덱스 돌리기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뭐 베이스에서 민코인 돌리기 좋듯이 퍼프덱스는 약간 아비트럼 체인에서 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약간 구조상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이퍼리퀴드도 퍼프덱스에서 넘어가고 다양한 뭐 퍼프덱스가 아비트럼이랑 연결되어 있죠. 옛날 프로젝트도 그렇고 아마 GMX가 시초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저도 안 했으니까 뭐 아크나 뭐 하이퍼리퀴드, 버텍스 다 아비트럼 쪽이죠. 어쨌든 이 얘도 아비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베리나 같은 경우에는 베리에이셔널 프로젝트예요. 베리에이셔널 프로젝트에서 옴니라는 앱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은 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니 앱에서 퍼프덱스 작업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애가 베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되게 괜찮아요. 그다음에 누적 거래량도 되게 크고 OI가 4억 달러니까 이게 미결제 약정인데 되게 그 쌓여있다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 작업할 만한 퍼프덱스가. 그래서 지표도 좋고, 일단 4분기에 TG랑 퍼블릭 메인넷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퍼블릭 전이어서 프리시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없는데 보통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했던 거 소급 적용해 주거든요. 그게 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프리시즌에 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라이터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라이터를 안 하는데 하도 초기에 해가지고 그때는 포인트 효율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안 좋잖아요. 라이터는 저는 지금 퍼프덱스 거의 뭐 1황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애드작 하면서 잘 되는 곳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결국에 에어드랍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파이가 계속 느니까 고래들이 아니면 저한테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리나를 선택한 것도 그 라이터의 좋은 점은 좀 베꼈는데 그 라이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라이터가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애들한테 약간 내러티브가 깔려서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되게 계속 오르고 있다. 뭐 동일 애들이랑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그렇다. 뭐 별 내용은 없고요. 지금 퍼프덱스로 베리나가 그 24시간 볼륨이 2비를 찍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2비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24시간 볼륨 아스타가 18비이고 라이터가 거의 10비입니다. 엣지X가 6비고 하이퍼 리퀴드가 4비. 그 밑에가 에이펙스가 있는데 얘는 1.8B잖아요. 그러니까 베리나가 지금 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5등이죠. 굉장히 높은 볼륨을 보이고 있죠. 물론 아스타나 라이터에 비하면 낮지만 2B도 굉장히 괜찮은 숫자입니다. GRVT가 여기 800밀리언 정도 돼 있고 퍼시피카 650밀리언. 그 외에도 얘는 뭐 개망했죠. 얘도 뭐 나쁘지 않았잖아요. 어벤티스. 근데 확 줄었죠. 얘는 뭐 에어드랍을 괜찮게 해줬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퍼덱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볼륨은 괜찮다.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을까? 일단은 지금 이 베리에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있죠. 핵VC도 있죠. 투자사가 나쁘지 않아요. 피크도 있네. 코인베이스 벤처스, 드래곤플라이, 핵VC가 있기 때문에 11밀리언이면 뭐 괜찮죠? 요새 이런 백허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나쁘진 않다. TG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정인데 모르겠어요. 빌딩 기간이 되게 긴데 이렇게 빨리 나올까? 커뮤니티 에어드랍이 50%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즌을 되게 잘게 나눌 것 같아요. 퍼블릭 메인넷을 하면서 그 지금 얘네들이 벨리언도 좋고 뭐 OI도 좋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UI도 괜찮아요. 저도 쓸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요소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에어드랍을 50%를 해주는데 아마 TGA 때 뭐 당연히 안 풀겠죠. 50%를. 그래서 아마 분기 아니면 시즌마다 조금씩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전체 에어드랍 물량. 물론 커뮤니티랑 에어드랍이 같이 있으면 커뮤니티 쪽에 얼마를 배분하든 팀 마음대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 피로 쓰거나 뭐 야핑 물량으로 쓰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재밌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로피.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퍼덱스는 라이터잖아요. 그래서 라이터가 되게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게 뭐 너는 돈 벌 수 있어? 근데 라이터가 증명을 했죠. 돈을 버는 걸. 라이터 돈도 잘 벌고. 일단 빌리언 거래량이 빌리언 단위로 늘어나는 게 좀 뻥튀기가 있어요. 왜냐면 수수료가 없잖아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10배를 하든 20배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만 받쳐주고 OI가 받쳐주면은 계속해서 회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뭐 실제 트레이더도 있을 거고 뭐 저희 같은 파머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 제로피를 잘 따라 했고 얘네가 하나 좀 재밌는 요소를 넣은 게 로스 리펀드라고 내가 그 거래를 하다가 로스가 생기잖아요. 뭐 생기겠죠. 그때 확률적으로 그 로스된 금액을 페이백을 해줘요. 이건 좀 재밌죠. 실제로 저도 페이백을 받고 약간 나쁘지 않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소소한 재미. 라이터가 좀 혁신적인 게 제로피를 하고 압도적인 거래량이라 사람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이나는 그걸 좀 따라하고 로스 리펀드도 해주고, 사실 로스 리펀드가 엄청나게 좋은 요소는 아니지만 저는 라이터의 좋은 점을 보고 얘네들이 또 재밌는 요소를 더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래서 저는 라이터가 잘 되면 얘도 그래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 0%, 이제 프라이버시 손실 환급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서프도 좀 좋게 보고 있죠. 토큰에 관련된 글을 한번 쳐달라고 했는데, 일단 TG 초기 FDB가 한 300밀리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총 발행량은 미공개이긴 한데, 일단 에어드랍 물량은 반반으로 했잖아요. 근데 베스팅은 미공개라고 했잖아요. 확실히 베스팅이랑 시즌별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TVL이 35밀리언, 누적 투자금이 11밀리언, 거래량이 500밀리언 사이. 되게 괜찮죠? 지표는 잘 성장하고 있는 프로젝트,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얘가 FDB를 결정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냥 한번 보는 거죠. 리스크, 총량 베스팅 미공개, 이게 좀 토큰셀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식이면. 그리고 수수료 모델의 지속 가능성, 어 그쵸, 지속할지 안 할지도 얘네가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가 없다, 뭐 이거는 뭐 리스크라고 보긴 좀 그렇죠. 약간 불리시한 점은 대규모 에어드랍, 손실 환급, 이거 재밌다고 했잖아요. TVL 확장, 정당화 가능. 저도 처음 읽어보는데 바로 베리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100만, 한 140만 정도 거래한 계정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티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아까 로스 리펀드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로스 리펀드에 대한 베네핏을 점점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VIP를 정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팩이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하시면 거래량에 따라서 VIP를 부여해주고, 물론 저희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VIP를 기반으로 저희는 혜택이 거래 수수료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리나나 라이터는 거래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티어에 대한 혜택을 주고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로스 리펀드란 개념을 만들고, 그 로스 리펀드란 재미에서 그거를 확률을 높여주는 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얘는 어차피 거래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괜찮고, 이 리펀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리펀드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스를, 제가 이게 로스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2.7일 때 리펀드를 해줬어요, 환불을. 확률은 되게 낮죠. 이게 확률이 2.25, 그 다음 컷이 0.5,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증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은 청동이 브론즈였죠. 100만 달러, 은 실버 500달러입니다. 골드 2,500만 달러인데,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때 손실 환불 확률이 계속 증가해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거래를 하실 때, 내가 좀 청산을 당하거나 그럴 때, 물론 청산을 당했을 때 그걸 다 100% 해주진 않아요. 그냥 이게 어디 가불기를 걸어서 100달러랑 청산 금액 중에 어디가 더 큰 값이면 그건 안 해주고 적은 값을 해준다, 그런 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좀 재미의 요소지, 이거를 여러분이 거래를 하는데 절대적인 리스크 방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막 그랜드 마스터를 찍기 위해서 막 이걸 태운다, 어차피 30일 동안 활동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거래면 최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거래량은 누적으로 쌓이긴 하는데 어차피 30일 기반이란 말이에요.
저는 얘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 트레이드 탭에 가보면 얘가 뭐 이상한 거 안 보이시나요? 호가가 없죠? 호가창이 없어요. 호가창이 없는데 OI는 되게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해보니까 그 얘네가 다른 데서 좀 가져오는 게 있는데 꽤 괜찮아요. 빽빽해요. 그다음에 이게 CME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좀 떨어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또 해주더라고요. 베리나가 거래량도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2빌리언이라고 했는데 그 거래량을 받쳐줄 만한 OI도 있고 그냥 뭐 갭도 잘 채워주고 하기 때문에 거래하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뭐 하진 않는데 애초에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마켓 거래할 때 되게 많죠. 페어가 되게 많아요. 페어가 되게 많고 지금 OI가 이 정도 쌓여 있는 거 확인하셔서 지금 미결제 약정 보시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래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쪽 선물 거래는 잘 모르고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에어드랍 작업 입장에서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보드 보시면 등수가 좀 나와 있어요. 등수는 P&L, 그다음에 이 로스 리펀드도 약간 에어드랍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등수로. 그냥 볼륨 있죠. 이 세 가지를 약간 보는 것 같아요. 이 베리나에선. 그래서 베리나의 기본적인 거는 결국에 똑같다. 에어드랍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차피 P&L이랑 볼륨이랑 그런 걸 다 본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인풋이 거의 없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수수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양빵이 생각나겠죠. 양빵 전략을 치는데 이 베리나가 워시 트레이딩을 좀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워시의 기준이 초단타 매매거든요. 첫 번째가 그냥 좀 빠르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르게 사고 팔고 하면은 초단위가 되니까 이제 프로젝트 입장에서 너 봇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봇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어차피 얘네들이 다 잡지 못하잖아요.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사람인 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가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데 사람인 척이란 말이 좀 약간 어폐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내가 에어드랍 함으로써 실거래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냥 에어드랍 파밍만 할 건데. 그런데 나는 봇이 아니잖아요. 그 봇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실제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하자 이거죠. 트레이딩을 하진 않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말이 어렵지 않냐? 그냥 한쪽에 롱 걸고 한쪽에 숏 치면 된단 말이에요. 같은 금액에. 어디서? 라이터랑. 왜? 라이터 수수료가 없잖아요. 난 라이터? 지금 라이터 작업을 좀 안 하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하기도 좀 그래요. 너무 고래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엮는 거예요. 라이터는 1황이고 얘는 프리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이터가 잘 되면 또 좋고 얘가 잘 되면 또 좋고 만약 얘가 안 돼도 라이터 그래 조금이나 챙겨주겠죠. 그래서 거래량 작업을 하시면 베리나 1번, 라이터 1번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게 아무리 양빵을 친다 해도 그 로스가 좀 나긴 해요. 왜냐면은 로스가 나는 이유는 베리나 100, 라이터 100을 두고 약간 거래 볼륨을 위해서 조금 거래량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베리나는 150이 되고 라이터는 50이 될 거예요. 금액은 200으로 똑같겠죠? 하지만 이때 베리나의 150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든 150에서 걸리고 라이터는 50에서 걸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액 차이가 나겠죠? 손해든 손실이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요. 150이랑 50이면 다시 100백을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좀 시도 때도 없이 금액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퍼프덱스 쪽에서 손해는 발생하긴 좀 적고 손해가 발생할 확률은 적고 손은 엄청나게 많이 가겠죠. 근데 어차피 저희가 애드작 하면 손 많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베리나를 늘리고
라이터를 늘리는 거예요. 베리나 1, 라이터 1, 베리나 2, 라이터 2. 그 다음에 뭐 신규 페어의 라이터가 점수를 좀 더 주잖아요. 요새는 청산피보다는 신규 페어에 좀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페어 많으니까 베리나 페어, 그 다음에 뭐 베리나 뭐 도지 페어, 그 다음에 라이터 도지 페어 하고 롱숏 걸고, 그 다음에 2번에다가는 뭐 다른 거 비트숏, 그 다음에 라이터 2번에 비트롱 뭐 그런 식으로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1대1 매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가 워시를 못 잡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그냥 얘는 아 그냥 비트 롱만 거는 애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라이터도 거래량이 너무 많으니까 다 잡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똑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 다르잖아요. 근데 플랫폼이 다른데 거래 수수료가 없어요. 이거는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 작업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고, 베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초대 코드를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초대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100만을 채워야 돼요, 거래량을. 그래서 100만을 채우면서 거래량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요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모드인데도 되게 많이 사람이 붙더라고요. 저는 이 베리나를 처음 본 게 그 KBW 기간에 퍼프덱스 데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GRVT, 뭐 베리나, 당고, 엣지엑스, 뭐 라이터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좀 확인해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좀 안 하다가 그냥 요새 좀 할 거 없어서 하거든요. 갑자기 좀 할 게 없어져서. 그러니까 프리세일도 너무 많았는데 그거 다 들어가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오피니언 랩스랑 이 베리나 같은 거 작업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니면 잘 안 하는데 얘도 여유 갖고 하시면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대로 한번 해보시고, 베리나를 제가 좀 진심으로는 아직 안 할 거거든요. 시즌이 좀 초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TG 전에 적당히 하긴 할 건데 막 진심으로 하긴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왜냐면 포인트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불안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나오는 초대 코드를 어째 저도 별로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커뮤니티에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하도 적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은 베리나 작업은 음, 다 잘 하시겠죠? 어제 제가 좀 말로 설명 많이 했네요. 거래하는 거는 안 보여드리고. 근데 거래하는 건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크로스 모드가 안 됩니다. 여기는 아이솔레이티드 모드가 안 돼서 그 동시에 걸지 마세요. 하나만 하시면서 하시고 그냥 리미트에 금액 넣고 라이터에 가서 그냥 비트에 같은 금액에 걸어서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죠. 라이터는 제가 초대 코드가 있긴 있어요. 한 5장 있나? 요새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라이터를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돼서. 라이터는 제가 올려두고 베리나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저도 이제 다계정 쳐야 되니까 하다가 좀 남게 되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퍼프덱스 영상에서는 그래도 작업하는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 작업하는 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라이터랑 엣지엑스를 세팅을 안 해놔서 하게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